오늘은 스타트럭 코리아의 뉴 아록스 4153K 싱글 리덕션 덤프입니다. 신형 덤프 트럭이 한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기존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출력과 효율, 그리고 선 출시되었었던 트랙터 모델인 악트록스처럼 ADAS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타트럭 코리아의 덤프 라인업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5.5톤, 25.5톤 싱글 리덕션, 25.5톤 허브 리덕션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오늘 볼 차량은 25.5톤의 싱글 리덕션 차량입니다. 일단 이 전면부를 보게 되면 선 출시되었었던 악트록스하고 비교했을 때 디자인은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형으로 오면서 기존에 없었었던 외장 컬러도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웅장한 모습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가장 최상단부에는 이제 선바이저와 함께 미러들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형 뉴 아록스 같은 경우는 전면에 레이더 센서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6, 프론트 가드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은 물론이고 정차 시에도 차량, 자전거, 보행자까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보안이 정말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경고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보조까지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 중에 신경을 쓸 포인트가 좀 많이 덜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곳곳에는 공기 흐름을 주도해줄 수 있는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엠블럼이 중앙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 출시되었었던 악트록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아록스 같은 경우는 목적성이 다른 차량입니다. 악트록스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송용 차량이긴 하지만 아록스 같은 경우는 험지를 주파할 수 있는 덤프 트럭이기 때문에 돌방이라고 하죠.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가 전반적으로 많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벌브 타입이었는데요. 신형 뉴 아록스는 LED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트랙터 타입인 악트록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클래식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트랙터와의 차별점이 바로 최저 지상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고속으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에어로 다이내믹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 아록스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갈 수도 있지만 안 좋은 험로를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지상고가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상용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 외관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목적성이 어떤 거다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로 오면 이 뉴 아록스의 스펙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3951이었는데요. 신형은 415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이 중앙부를 가려서 41톤, 이거는 총 중량을 뜻하고요. 53은 530마력을 뜻합니다. 즉 신형 뉴 아록스 같은 경우는 출력도 좋아졌지만 총중량도 어떻다? 더 많이 실을 수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서 뉴 아록스 같은 경우는 ADAS가 많이 보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론트 쪽에 보시면은 이게 다 센서입니다. 범퍼 아래쪽에 이렇게 센서가 있고 그리고 휀다 쪽에도 센서가 하나 더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드 가드 어시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라든지 유턴 요랬을 때 측면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대형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좌회전은 괜찮은데 우회전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드 어시스트 가드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차선 변경과 유턴 혹은 좁은 골목을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형 뉴 아록스 같은 경우는 총 중량이 무려 41톤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프론트 쪽에 보게 되면은 축하 중에 전축 기준으로 10톤으로 증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만 10톤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총 중량이 41톤까지 적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덤프 트럭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 휠아치 공간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어 쪽에도 기존의 배터리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원래는 이게 충전식의 배터리였거든요. 근데 신형 뉴 아록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가적으로 충전이 되는 배터리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타고 운송을 할 때 신경을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는 연료통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적재함이
달라졌습니다.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길이가 늘어나고 높이가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8x4 셰시캡으로 들어오는데 적재함 같은 경우는 특장 업체, 여기 하덱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하덱스의 적재함이 튼튼하면서도 내구성이 좋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하덱스의 적재함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높이가 조금 낮아져서 뭔가 적재를 덜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전반적인 길이가 증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캡의 틸팅과 또 덤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신형 뉴 아럭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덤핑을 했을 때 덤핑 실린더가 강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평지보다는 안 좋은 험지에서 덤핑을 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안 좋은 노면 상태에서도 실린더 직경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덤핑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게 아무리 험지에 있더라도 실린더 내구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비틀림 강성도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느껴지는 체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 덤프 트럭의 셰시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고하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셰시가 튼튼해야 됩니다. 신형 뉴 아록스 4153K 싱글 리덕션 같은 경우는 이 셰시의 구성을 조금 더 두껍게 해서 강성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총중량이 41톤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견고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후면부 쪽으로 왔는데 이게 기존 뉴 아록스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리프 서스펜션이 총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는 4개인가 그랬거든요.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리프 스프링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고중량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품성이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뉴 아록스 4153K 같은 경우는 기존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뒤쪽에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휠 베이스가 살짝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셰시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아니긴 하지만 후륜 쪽에 3축과 4축의 공간을 조금 더 늘려서 고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륜과 후륜의 이 타이어 스펙도 조금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는데요. 지금 이 차량이 현재 덤핑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건설 자재라든지 흙, 자갈, 돌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적재함에 있는 돌들이나 자갈들을 이런 식으로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옆에서 바로 보니까 와, 엄청나게 큽니다. 뉴 아록스 4153K 같은 경우는 최대 적재 중량이 25.5톤에 속합니다. 동급 덤프 트럭들도 거의 25.5톤의 중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용차 같은 경우는 후면부에 이 차량의 중량을 정해놓도록 법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뉴 아록스가 또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안쪽에 약간 동그란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싱글 리덕션 엑셀입니다. 즉 후륜의 엑셀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게 조금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연비가 또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는 이러한 포인트가 굉장히 장점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도 트랙터와 비교했을 때 높이가 조금 높게 탑재가 되어 있으며 깔끔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방식이긴 한데 뭔가 전반적으로 예쁜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통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캡 안쪽에 파워트레인이 있습니다. 현재 안쪽에 엔진과 미션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뉴 아록스 같은 경우는 엔진도 출력과 효율성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직렬 6기통의 12.8 3세대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효율성과 출력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며 변속기 같은 경우는 현재 12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확실히 성능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캡을 보니까 이렇게 흡차음제 도입 면적도 넓어진 걸 보면은 실제로 시승을 했을 때 파워트레인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이 캐빈룸에게 조금 많이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뉴 아록스의 캡을 다시 원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캡을 틸팅을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차량을 정비할 때는 필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전동식으로 틸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비사 입장에서는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꽤나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덤핑되었었던 적재함도 다시 이제 원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보통 이제 덤핑할 때에는 속도가 약간 느리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냐면은 적재물을 또 이제 파손을 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렇게 원복할 때에는 속도가 조금 빠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뉴 아록스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캡 방식은 클래식 스페이스 단일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판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로 들어가 있어서 승하차에 무리가 없는 정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럼 올라가 볼게요.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승하차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적재함을 틸팅 시킬 수 있는 덤핑 레버입니다. 요거는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뉴 아록스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 사실 요즘 신형 트럭들은 외장도 물론 예쁘지만 실내의 변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제 전방 시야에서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를 보기 전에 시트에 있어서 만족감도 좋은데요. 자세히 보면은 프리미엄 천연 가죽과 함께 열선은 물론이고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열선과 통풍은 이렇게 옆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트랙터와 비교해서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아주 장거리를 갈 확률이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장거리 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통풍 시트를 켜놓고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격을 분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되게 편안한데? 되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팔걸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런 대형 트럭들 같은 경우는 곳곳에 수납 공간도 정말 많습니다. 일단 뉴 아록스 기준으로 이 중앙부에 엄청나게 큰 사물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고무 패킹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밀폐 효과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승용 벤츠 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승용인지 상용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세련되었다입니다. 공간도 꽤나 넓기 때문에 이곳에 웬만한 짐은 다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닫을 때도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뉴 아록스 4153K 싱글 리덕션 덤프 운전석의 모습입니다. 일단 딱 봤을 때 제가 뭔가 디스플레이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방부에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승용에 준하는 수준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이렇게 타코미터 이런 것도 이제 에코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출발 후 내가 연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연비 측정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연비 출발 후. 특히 이런 상용차들 같은 경우는 즐거우려고 타는 게 아니고 업으로 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를 계산을 하고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보일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도 이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승용 탄 것 같아요. 벤츠 승용이 보통 이런 터치 방식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승용을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는 디스플레이가 무려 2개가 있는데요. 일단 이 중앙부의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이쪽에서 공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들어가면은 서스펜션 기능, 전반적인 이런 차량에 대한 기능들을 이곳에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점등 장치, 실외등, 실내등,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어머, 독서등, 어머, 웬일이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외등 같은 경우도 각도라든지 이런 오토 모드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기능, 뭐 DPF 버튼이라든지 뭐 ABS 이런 것들도, 홈로 주행 장치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고, 특히 신형 뉴 아록스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프론트 가드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주행 보조 기능이 전반적으로 승용차처럼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더라도 피로도가 누적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터치 반응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내비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물차 안내, 버스 안내. 야, 차량 높이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다. 총중량 얘는 지금 41톤. 오. 제한 시간을 고려하겠습니다. 제한 없음 완료 하면은 내비게이션 세팅까지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내비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폰 프로젝션을 사용 안 하더라도 길 찾기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좀 빨리빨리 사용해야 되는 버튼들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따로 빼놔가지고 운전 중의 사용성도 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요거는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이 되는 방식이고요. 본격적인 기어는 칼럼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우측에 있거든요. 승용처럼. 그래서 여기서 기어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이 고무 패킹이 뭔가 했는데 보통 이제 뭐 핸드폰을 연결하거나 충전할 때 선이 많이 삐져나오잖아요. 그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고무 파츠가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사용자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섬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3개나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 U 아록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러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세대 미러캠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각지대도 보완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와이드 뷰가 아래쪽에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재함 뒤쪽에는 일반적인 미러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포인트들을 미러캠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선바이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타코미터도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함. 여기다가 보통 이제 송장 같은 거 많이 보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 쪽에는 이렇게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뉴 아록스는 뒤쪽에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휴식 공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캡 방식은 클래식 스페이스고요. 제가 뒤쪽에 휴식 공간을 위해서 신발을 잠깐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 약간의 휴식 공간이 있는 베드로 왔습니다. 일단 대형 트랙터하고 비교했을 때 캡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휴식 공간이 엄청나게 여유롭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살짝 누울 수는 있는 정도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전폭이 2.5m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누웠을 때 길이는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저 지금 되게 약간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폭이면 사실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누웠을 때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정도 체구는 괜찮거든요. 그래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긴 하지만 본격적인 수면 이라기보다는 진짜 나 너무 힘들었고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어. 그랬을 때 잠깐 휴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캡 방식은 아무래도 장거리 운송용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서는 덤프트럭과 트랙터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수납 공간도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옷이라든지 모자를 걸 수 있는 거리들도 배치가 되어 있어서 나름 실용성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은 방식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램프 같은 경우도 저 이렇게 룸램프가 밝은 차량 정말 오래간만에 타봅니다. 룸램프 자체가 굉장히 밝아서 그런지 야간에 만약에 작업을 하더라도 물건을 찾을 때 좀 잘 보여서 좋을 것 같아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물 운송은 거의 대부분 혼자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현재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이고요. 조수석 뷰에서는 이렇게 C타입의 충전 단자와 24V 시거잭이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사람을 위해서 에어벤트도 이쪽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미끄럼 방지가 처리가 되어 있는 간이 테이블, 그리고 이 사이드 쪽에도 시거잭이 무려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전하기 좋아 보이기도 하고 곳곳에 수납 공간도 많아가지고 실사용성에 있어서 불편함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 아록스를 내릴 때에는 이렇게 손잡이, 양쪽에 손잡이가 안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하차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와, 근데 이 아록스 같은 경우는 다른 동급 덤프트럭하고 비교했을 때 이 도어의 무게가 조금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스타트럭 코리아의 벤츠트럭 같은 경우는 전국에 현재 서비스 센터가 약 20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2곳이 늘어나서 총 22곳으로 늘어난다라고 하고요. 또 하이테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장시간 고난이도 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가 추가적으로 증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상용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타 브랜드의 상용차와 비교했을 때 애프터 서비스가 비교적 편안한 편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럭 코리아의 신형 덤프트럭 뉴 아록스 4153K 싱글 리덕션 덤프 차량을 보았습니다. 트랙터에 이어서 덤프트럭도 사용자 운전 집중 성향으로 점점 더 변경이 된다라고 느껴졌고요. 다양한 ADAS 덕분에 운전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